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의 존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지, 또 같은 시간대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직장인이자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 아빠로서 이제 가정의 하나의 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집에 이렇게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누군가를 소개할 때 직업이 그래도 좀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정밀 광학 제조업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직무는 이제 기술 영업직을 이제 직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랑 전에 다니고 있는 직장 포함해서 총 경력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항상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아마 이제 아기가 자라서 아빠 직업이 뭐니라고 하면 회사원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항상 회사원 하면은 무슨 일을 할까 되게 궁금했었군요. 혹시 그럼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직무가 기술 영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고객사 쪽에 고객사에 이제 문의를 받으면 견적서를 내고, 그 견적서를 이제 낸 다음에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그거 기준으로 이제 발주를 주면, 그 발주를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업무 처리를 해서 생산을 시작하고, 그 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품이 나와서 고객한테 전달을 할 때까지의 그 전반적인 업무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라는 직무는 어쨌든 고객사 쪽에 가장 최전선에서 고객사를 이제 만나고 업무 협의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상담하고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이제 중요한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고객사와 이제 해야 되는 기술적인 미팅들,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주된 거다 보니까 고객의 이제 원하는 사양에 맞춘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1차적으로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격 협의. 어쨌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예산에 이게 맞아야 되니까 가격 협의 같은 것들을 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업체랑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이제 고객이 원하는 일정의 제품을 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실제 이제 생산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량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처음에 초기 이제 협의된 사양에 맞게 좀 생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이 전자전기공학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인데, 사실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보면은 연구원으로 많이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R&D 센터에서 이제 많이 근무를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그 연구직으로 이제 원서를 많이 썼다가, 근데 그때 당시 한 1년 정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 자기소개서도 많이 쓰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물론 전공을 살리면 좋겠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술 영업이라는 이제 직무를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술 영업 직무를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직장에서 그래서 처음 이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럼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하시는 네, 지금은 케이스네요. 어쨌든 광학이지만 뭐 전공을 뭐 100% 살렸다고 하기는 어렵겠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전공을 어느 정도 놓치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잘하는 스타일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뭐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만나서 이제 그 얘기하거나 그다음 내가 아는 거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하는 업무가 이제 어쨌든 그냥 단순히 뭐 남들이 잘 아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알려줘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그게 이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전공도 살리셨고 또 적성에도 맞게 사람들도 만나시고 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럼 혹시 뭐 이런 직종을 좀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요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품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영업에 참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영업적인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영업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체마다 본인의 그 업체마다의 그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공은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지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흡수를 하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적응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적인 부분은 그냥 이게 막 완전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갖추더라도 크게 어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영업이라는 게 만약에 실적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쵸, 실적이요. 뭔가를 막 이렇게 판매를 막 많이 못해도 괜찮나요?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게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기술 영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본인의 그 한 사람의 영업적인 역량 때문에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 자체에 신뢰나 대한 약간 기술력이라던가 네, 제품 자체가 이제 좀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네임밸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산 쪽 업체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렇게 분야들이 나뉘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는 그 고객사들도. 네. 근데 때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이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또 한때는 또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가 많이 잘 나갔을 때는 또 그쪽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크게 조금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개인의 역량보다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간다고 보면 조금 부담이 안 그래도 좀 덜한 편이죠. 네.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업 사원들이 이제 각 그 실무를 또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분명히 이제 그 포션 안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적성에 잘 맞는 그런 일을 찾으신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와서 네. 요새 뭐 일 끝나거나 아니면 여가 시간 있으실 때 주로 뭐 하고 보내시고?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축구인데 네,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축구 공을 차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퇴근하면은 집 와서 아기를 보거나 주말에도 집에서 아기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도 간간히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공 차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그래도 여가 시간이나 시간은 좀 많이 있는 편이세요? 사실 업무 자체가 그 양이 적지는 않은데 최대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일할 때 진짜 안 쉬고 일하거든요. 회사에 딱 앉으면은 업무를 절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진짜 미루지 않고 하는 편이라 그나마 좀 일찍 칼퇴하고 오는 것 같고 사실 칼퇴하고 오더라도 사실 영업이라는 직무가 네. 퇴근하고 나서 고객이 이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보면 사실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집에 와서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은 항상 이제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퇴근할 때도 항상 노트북을 갖고 오고 급하게 고객 요청해서 확인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그 업무 보고서나 그런 것들도 이제 워낙 외관 같은 걸 다니다 보면 밖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갖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좀 한 자리에 자리 있고 앉아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외부에서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은 좀 많이 할애되지 않나요? 그렇게 추가로 하는 그런 일들은? 뭐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근데 뭐 진짜 짧게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길게 소요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요새 뭐 고민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고민은 이제 둘째? 계획 중이신가요? 네, 둘째를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쯤 가질지에 대한 고민. 그래도 요새 다들 이제 특히나 대한민국이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첫째 한번 키워보시면서도 둘째를 또 희망을 하시는군요. 그쵸, 워낙 아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기 하나 낳아 보니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되게 좋은 아빠신 것 같아서 되게 잘 놀아주시고 얘기도 잘 해주시고 그러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노후 대책이잖아요. 노후 대책이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잘 키워야 되고 하는데 혹시 뭐 노후 대책 같은 경우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후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뭐 따로 개인연금을 들까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주식 같은 거나 부동산 투자 위주로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 이름으로도 지금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아기 이름으로 들어오는 용돈을 이제 아기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뭐 따로 뭐 결혼할 때 뭐 집을 해주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딱 성인이 됐을 때 그때까지 모아놓은 그냥 주식을 이제 그냥 주고 그 안에서 이제 알아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것도 나름 저희 노후 대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살짝 걱정되진 않으세요? 노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주식이라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네. 근데 어쨌든 뭐 개인 연금이나 그런 것들도 어쨌든 펀드 개념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떼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사실은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노후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저희가 뭐 은퇴하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필요한 건데 55세, 60세 그때까지 하면 지금 3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라 따로 뭐 중간에 뭐 뺄 생각 없이 그냥 30년 동안 모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확실히 옛날에는 이게 뭐 평생 직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퇴직하면 뭐 연금 받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국민연금도 불안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제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다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막 이런 것도 참 궁금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래도 되게 꾸준히 그런 것들 투자하시고 하고 계시는군요. 멋있습니다. 혹시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씻고 아침을 꼭 먹거든요. 아침을 꼭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분리수거가 좀 있으면 분리수거 이제 밑에 버려놓고 나가고 버려놓고 출근하고 그 아침 시간에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대단하시네요.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침 안 먹으면 배고파서 하루 견디기 오전에 너무 힘들어져서
아침 주로 뭐 드세요? 주로 그냥 밥 있는 거랑 밑반찬이나 반찬 꺼내서 밥으로 먹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빵 같은 거 토스트 이런 것도 살짝 구워가지고 잼이나 햄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삼각김밥이나 소세지 같은 거 사다 먹을 때도 있고. 네. 그래도 잘 챙겨 드시네요. 네. 아침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전 개인적으로 항상 사람들은 뭐 하고 살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나 항상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통 일어나셔서 이제 아침 식사 드시고 이제 씻고 출근 준비하시고 이제 바로 가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퇴근하셔서는 이제 아이와 시간 보내주시고. 네, 퇴근하고는 이제 아기랑 이제 같이 식사하고, 아기 밥 먹이고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제가 씻기고, 뭐 와이프가 씻길 때도 종종 있지만, 최대한 이제 아기 보는 거를 이제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씻기고, 이제 로션 바르고, 이제 잘 준비시키고, 그 다음 재우고, 까지. 네. 그러면 하루 얘가 끝인가요? 몇 시쯤? 보통 한 8시 반에서 9시쯤 그 마무리가 오케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종종 이제 와이프랑 이제 요즘에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보거나 이제 약간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있고 침대에서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주로 얘기 대화 많이 하고 자기 전에 대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내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해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좀 독특한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독특한 습관은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물건이나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한 공간이 제가 사용하는 공간에 모든 그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정해진 위치에만 놓습니다.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리하는 걸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내가 놨던 걸 딴 데다가 놓으면 그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싫으니까 애초에 딴 데다가 안 놓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바로바로 하시는 성격이 네, 바로바로. 왜 그러면 바로바로 안 하면 나중에 그게 쌓이고 일이 쌓이잖아요.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야 나중에 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와 반대시네요. 엄청 미릅니다. 그렇구나. 바로바로 하는 되게 좋은 습관 갖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그럼 기왕 이제 좀 얘기하시는 김에 좀 내 자랑 좀 한번 해본다면? 저 자랑이요? 네. 저는 뭐 와이프가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서도 와이프. 와이프랑 또 결혼을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자랑이지 않을까. 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름 또 되게 육아에 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정적인 남. 네,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가정적이지 않나. 그렇군요. 그럼 혹시 난 이런 것도 한번 해봤다 이런 특별한 경험도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해봤다. 테슬라로 제가 주식을 한 200%까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200%면 2배가 네. 났다는 건가요? 와 진짜요? 오, 대단하시네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많이 했었을 때 주식을 많이 해서 현금 확보를 해서 그걸로 이제 결혼할 때 많이 사용을 하자. 어떻게 하면 2배를 만들 수 있죠? 대단하시네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한번 열심히 돈을 모아놨다 그럴 때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정말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세요?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하고 이제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취미생활 하시면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거를 자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나. 그럼 요새는 어떻게 푸세요? 그래서 요새 잘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잘 못 풀고 있어서 좀 예전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또 애초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은 아니긴 해요. 또 축구를 좀 한번 하실 수 있을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 하는 동안에는 약간 잡생각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땀을 흘리고 하니까 개운하고. 개운 또 씻고 하면 좀 개운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땀 흘리는 운동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열심히 하고 물어보면서 좀 저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도 요새 축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제 살면서 좀 후회됐던 일들 하나 있으세요? 이거 하나는 좀 참 후회됐던 것 같다. 사실 뭐 많이 후회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학교 때 이제 사실 전공 공부도 했지만 이제 열심히 놀았거든요. 전공 공부보다는 이제 학생회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학교에서 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돌아가면은 약간 전공 공부를 좀 깊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제 대학교 때 해외에 대한 경험들을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대학 때 되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노는 거는 후회 없이 놀았는데 근데 공부를 뭔가 좀 더 진득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좀 후회가 좀 들어요. 이렇게 지금 일하시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하는 직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은 없는데 뭔가 좀 아무래도 그 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그쪽도 해보고 싶은 좀 그런 생각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기술 영업 직무를 하면서도 약간 엔지니어가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제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좀 공대의 피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지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손으로 하고 직접 뭐 만들고 약간 이런 뭐 것도 손으로 좋아하시군요. 하는 것도 있고 툴을 써서 이제 설계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거 써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이제 코딩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과학 쪽에서는 과학 설계를 또 하는 툴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요즘 관심이 좀 있어서 또 배워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한번 갑자기 여쭤보는 건데 나의 행복 지수를 숫자로 나타낸다면 1부터 10까지 저는 거의 10 항상. 진짜요? 네. 그럼 10이 만점인데 항상 만점으로 인생이 행복하다? 너무 항상 행복한 것 같은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이 비결은 약간 좀 그냥 타고난 성향 자체가 좀 낙천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항상 이제 그 부모님한테 좀 환경적으로 많이 듣고 배우고 자랐던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뭐 직업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런 힘들 때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힘든 거를 통해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많이 배워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고난과 역경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올 행복들 때문에 이제 오는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 힘들더라도 언제든지 항상 방법이 이제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면서 사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직장도 그렇고 직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쪽으로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만족도. 네, 제가 하기 싫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것들 잘 찾아가고 그러면서 사니까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전에 조금 힘들었던 게 있어서 지금의 행복을 조금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요새 좀 그래도 젊어서 사서 고생하라고 좀 고생도 좀 해봐야 네. 또 상대적으로 좀 행복한 것도 좀 크게 행복하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는 랜덤 질문을 한번 좀 질문을 몇 개 한번 뽑아서 네. 무작위로 한번 질문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네. 질문이 막 무작위로 좀 있습니다. 네. 뭐 곤란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없고요. 네,
약간 네, 무작위로 한번 질문을 한번 뽑았는데 한 2개 정도만 해볼까요? 네, 하나 먼저 뽑아. 하나는 우리 하나 뽑아주세요. 말금이가 하나 뽑아볼래? 그렇지, 한번 주세요. 같이 뽑아서 한번 주세요. 그렇지, 고마워요. 일단 제가 먼저 뽑은 네. 질문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시대를 고를 수 있다면 어느 시대?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워낙 이렇게 전자제품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일수록 좋지 않나. 아, 태어나도 그럼 지금 태어나고 다시. 약간 미래에 태어나고 그 약간 그런 거 이제 무인기 막 타고 다니고 막 그 SF 영화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공상 과학 영화. 그래서 가능한 미래에 태어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되게 막 아이러니하잖아요. 막 기술은 발달했는데 좀 사람 행복한 사람은 참 적고. 아. 그래도 요새가 좀 더 메리트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해도 사회는 좀 삭막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사회성을 갖고 사람 많이 대면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대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삭막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미래에 태어나도 제 성향 자체가 지금 비슷하게 태어나면 많이 만나고 네, 만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참 되게 건강한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두 번째 질문 질문 볼까요? 볼까요? 우리 아기 말금이가 뽑아준 건데 짜잔. 투명 인간이 된다면 네. 투명 인간이 된다면 저 예전에 그 투명 인간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좀 안 좋은 좀 나쁜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네, 투명 인간이 된다면 이제 뭐 몰래 그 은행 같은 데 가서 아. 이렇게 훔쳐보고 아, 해보고 싶으셨군요. 네, 아, 사실 그런 나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혹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훔치게 된다고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돈으로? 아 그 돈으로 네. 그 돈으로 이제 빌딩을 좀 사서 아, 빌딩을 사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세계 여행 그냥 다니면서 하거나 좀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나 제주도에 만들어가지고 형태도 살고 싶어요. 있네.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형태도 있네. 혹시 이제 이것도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 하나를 딱 하나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혹시 뭐 하나 있을까요? 뭐 이 핸드폰에- 사진만큼 진짜 잘 찍었다 아니면은 네. 나를 좀 되게 대표한다라든지 하나 딱 보여주고 싶은 사진 하나? 요즘에는 워낙 그 아기랑 이게 지내는 게 너무 좋고 하니까 사실 우리 가족 사진 아, 만약에 뽑자고 하면 이제 가족 사진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네. 아기 돌 정도 지났을 때 제주도에서 이제 그 숏 스냅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작가 이 사진 작가 이제 보셔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좀 의미 있는 사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가족과 찍은 사진이 가장 맞아요. 의미 있고. 되게 지금 찾아 보여드려야 되죠? 네, 천천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 사진입니다. 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예쁘네요. 제가 이따가 네. 크게 한번 확대해서.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 진짜 예쁘네요. 네.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인터뷰라는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좀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을 만한 사람들만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평소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멋있게 살고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나서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참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영상을 돌려봤을 때 한마디 그냥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미래의 나에게? 네, 뭐 미래여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나중에 아이들이 볼 수도 있겠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그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만약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은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작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나아가면 조금 더 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회적으로도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것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성공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아까 그 행복 지수를 얘기해 주셨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조금씩 성공하며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또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족들이랑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귀한 말씀이었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장소와 시간을 좀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이제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다른 이제 친근한 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J 인생학교